새로운 아이템을 막 만들고 남들이 없는 걸 만들려고 해요. 근데 그런 아이템은 오래 못 갑니다. 내가 이만큼 해준다고 가맹점주가 본사한테 꼭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상처 많이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랜드 만드는 제이아빠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확장하시고 싶은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좋은 측면이 더 많죠. 내 브랜드의 확장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전수창업이라는 형태가 있고요. 전수창업이라는 형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랑 내가 가지고 있는 상호를 돈을 받고 너가 알아서 써라 하고 넘겨주는 거고, 프랜차이즈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원래 이제 미국이나 서양 같은 경우는 매출의 몇 퍼센트를 로열티를 받고 하는 프랜차이즈가 일반적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해도 잘 안 줘요. 로열티를 잘 안 냅니다. 나 매출이 안 나왔으니까 안 줘. 그러다 보니까 이 물류 수익이라고 하죠. 소스를 만들거나 혹은 내가 배송하는 물류에 본사 마진을 태워서 그걸로 이제 본사를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것도 안 되다 보면 이제 개설 수익이라고 해서 흔히 이제 프랜차이즈 갑질 뭐 안 좋은 사례로 많이 나오는데, 쓸데없는 인테리어 같은 거에서 인테리어 비용을 많이 측정을 해서 뭐 브랜드 사용료에서 많이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건강한 프랜차이즈는 개설할 때 나오는 수익이랑 운영할 때 나오는 수익, 이걸 잘 짜는 게 가장 건강한 프랜차이즈이죠. 본사 사업을 운영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원래 셰프 생활을 조금 12, 13년 정도 했었어요. 근데 프랜차이즈 본사에 가서 메뉴 개발을 하고자 했을 때 이제 관련 지인들이나 셰프들은 돈 벌려고 간다, 너는 요리 배운 애가 뭐 그런 걸 만드냐라고 했는데, 저는 제가 만든 메뉴가 전국적으로 퍼지는 거에 대한 되게 자부심? 이런 게 있었어요. 내가 셰프를 할 때는 내 식당에 오는 사람들만 그걸 받을 수 있지만 내가 만들어 놓은 음식을 많은 사람들이 먹는다. 근데 본사 입장에서도 그런 게 있겠죠. 내가 애지중지 만들어 놓은 브랜드가 전국에 깔린다라는 희열? 물론 돈도 있긴 하지만 그게 제일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매장을 하나 운영해서 여기서 한 달에 500만 원이 나온다고 치면, 그리고 이거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잘 만들면 이 매장이 옮겨갈 때마다 500만 원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한 100만 원씩 계속 늘어날 수 있겠죠. 우리가 경제 공부하고 뭐 돈 버는 공부 이런 거 할 때 숨만 쉬어도 일을 안 해도 돈이 벌리는 구조를 만들라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프랜차이즈가 요식업 시장에서는 그런 거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 안 좋은 점이 있나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피곤합니다. 프랜차이즈라는 것 자체가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 내가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고 이 시스템을 알려줄 테니 장사를 잘 하십시오가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이에요. 근데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하시는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A부터 Z까지 본사가 다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 사이에 간극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가 막 갑질도 하고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 뭐 양아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경험해본 많은 프랜차이즈 대표님들이 처음부터 그러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 이 매장도 잘해주고 싶고 이 매장도 케어해주고 싶고, 저도 예전에 매장 몇 개 운영했을 때는 소스 같은 거 만들어서 새벽에 막 배송해주고 챙겨주고 했는데, 이게 사람 관계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내가 이만큼 해준다고 가맹점주가 본사한테 꼭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상처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역소송 같은 것도 많이 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어 기자가 생기고 이러면서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피곤합니다. 구조를 잘 못 짜면 안 남는 경우도 수두룩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를 하시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깔끔하게 전수 창업하고 얼마 받고 그냥 해주자 이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처음에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처음에는 무조건 매출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내 브랜드가. 내가 매출이 많이 나와야 사람이 와서 나도 이거 하고 싶다라는 거의 전제예요. 근데 프랜차이즈 본사를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내 매출이 많이 안 나오는데 외관을 깔끔하게 하고 인스타 마케팅, 뭐 유튜브 마케팅 많이 하고 그냥 외형만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매출이 얼마 안 나오는데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스를 OEM 공장에 맡겨서 이거를 패킹하고 이거 먼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번은 무조건 매출입니다. 저는 동네에서 1등이 안 되면 프랜차이즈 사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1등을 일단 돼 있으면 그 다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내 매장에 관심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왔을 때 이거 일하기 쉽다라고 느끼게끔 해야 돼요.
30년 된 맛집, 뭐 지역의 전통 장인이 하는 맛집들 같은 데 보면 저 이거 매장 차리고 싶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근데 그런 데들이 이루어지는 데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제가 가맹점주 입장인데 그 매장을 가면 이걸 내가 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 내가 돈을 주고 배우는데 난 이거 못해. 그래서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아, 요게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쉬운 느낌이 비춰야 돼요. 저는 카페가 이걸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카페가 모든 요식업 아이템 중에 제일 많은 게 저는 그 이유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성공했다는 기준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지속성이라고 생각해요. 프랜차이즈가 만약에 자금력이 있으면 초기에 인테리어든 뭐든 화려하게 만들고 모든 채널에 해서 홍보를 하고 그걸로 가맹점주들을 많이 모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내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잠깐 1, 2년 반짝하고 사라지는 브랜드들이 정말 수두룩하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 이 매장 수가 프랜차이즈 입장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뭐 50개 정도 혹은 뭐 20, 30개 되는데도 그걸로 인해서 본사가 계속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결국에는 프랜차이즈가 물론 외관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지만 내실을 중요하게 잘 짜서 지금도 1년 후도 5년 후도 10년 후도 잘 갈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공했다고 보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있나요? 큰 데는 제외할게요. 뭐 파리바게뜨나 이런 데는 워낙 그룹에서 하는 거니까 제외하고 한솥도시락도 있고요. 한촌 설렁탕도 있습니다. 거긴 매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R&D 센터도 가지고 있고 육수도 잘 끓여서 꾸준하게 공급을 잘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지 않는데 이탈하는 이탈률도 별로 없고요. 되게 작은 규모로 하면 리틀 방콕이라는 브랜드도 7개밖에 없긴 한데 그 7개가 되게 끈끈하게 가족처럼 그리고 그렇게 마케팅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우리가 너무 프랜차이즈 하면 유튜브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온라인에 나오고가 프랜차이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안 하지만 잘 되는 데들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경상도 지방에만 있는 20개 매장의 치킨 브랜드들도 있고 전라도 지방에만 있는 국밥 프랜차이즈들도 있고 이게 너무 우리가 서울로만 보고 있긴 한데 지방에만 4, 5개, 10개 하는 되게 탄탄한 브랜드들 많습니다. 이런 컨설팅을 해서 잘 된 케이스들이 있나요? 제가 예전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일을 할 때 데리야끼 소스 같은 걸 만들어서 이 덮밥 같은 걸 만드는 프랜차이즈였어요. 근데 이 프랜차이즈에서 이 데리야끼 소스를 엄청 잘 만들어서 이걸 납품하는데 매장의 가맹점주님들이 이걸 내가 소스를 만들겠다고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만들어서 쓰면 마진이 더 좋으니까. 저는 이거 그냥 100% 본사의 직원 입장에서 이 소스를 3개로 쪼갰습니다. 원래는 뭐 데리야끼 소스가 있고 그 안에 단맛도 들어가고 버터가 들어가서 이제 풍미도 좀 생기고 요거를 원소스로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3개를 쪼갠 거죠. 그래서 여기는 간장이랑 뭐 미원이랑 후추만 넣고 여기는 버터 녹여서 버터의 풍미만 따로 빼고 여기는 단무지 얇게 갈아서 국물에다가 단맛이랑 신맛 첨가해서 요 3개를 섞어야 맛이 나게끔 구조를 짰습니다. 그러면 이 가맹점주 입장에서 이 3개를 따로따로 연구를 못 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는 이게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이 가맹점주에서 내가 수익이 나야 돌려줄 수 있어요. 이거를 뭐 마케팅이든 혹은 지원이든. 그래서 저는 일단은 건강한 프랜차이즈가 되려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구조에서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착취가 아닌 합법적으로 건강하게 상생하게 가맹점이 돈 버는 만큼 일부라도 본사가 돈을 벌 수 있게끔 구조를 짭니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본사가 갑질하는 건 그건 본사가 잘못한 거고 그런 고민들 되게 많이 하세요. 우리가 소스를 만들어서 원팩을 만들었는데 가맹점에서 자꾸 딴 데서 갖다 쓰고 근데 딴 데서 갖다 쓴다는 얘기는 이게 희소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요거를 희소성으로 고정적인 수익을 만드는 걸 저는 많이 합니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도 주로 하는 게 그런 거였고요. 원래 가지고 있는 본사의 아이덴티티에 새로운 것들을 추가해야 이 맛이 완성되게끔 하는 구조를 짜왔습니다. 네, 지금도 짜고 있고요. 이 프랜차이즈를 내가 장기적으로 끌고 갈 건지 한 번에 빵 띄워서 많은 돈을 벌고 엑시트를 할 건지 결정을 하고 움직여야 돼요. 왜냐면 홍보를 해야 되니까 되게 비주얼적으로 신경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새로운 아이템을 막 만들고 남들이 없는 걸 만들려고 해요. 근데 그런 아이템 오래 못 갑니다. 절대로 오래 못 가요. 그러면 그렇게 세팅을 해서 빵 띄워서 팔고 빠지는 거면 괜찮은데 이게 중간에 애매한 게 있어요. 정말 대중적인 음식을 팔아요. 예를 들어 칼국수를 팔아요. 칼국수는 되게 대중적이고 사람들이 일주일에 2, 3번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신박하게 만들려고 해요. 자꾸 여기다 막 쌓고 뭐 하면 이도 저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것도 아니고 신박한 것도 아니에요. 되게 잡탕이 나와요. 오히려 만약에 대중적인 음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나는 이 브랜드를
내 사명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너무 비주얼이나 이런 데에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된다는 얘기는 너무 화려하고 너무 눈에 자극적으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제 많이 사라진 브랜드들, 대왕 카스테라나 흑당 버블티나 아니면 바닐라 아이스크림에다가 꿀을 올려준 거나 핫도그 이런 것들 보면 이걸 내가 10년 뒤에도 먹을까? 안 먹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일단은 현실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초반에 너무 가맹점주한테 엄청 잘해주겠다라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엔 사업이고 가맹점주분들도 그분의 사업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 본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줄 거는 확실히 주고 대신 받을 건 또 확실히 받고 이 마인드가 기본이 장착이 되어 있어야 나중에 가서 상처받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를 하기 위해선 우리가 이 브랜드만 잘 만들어서 팔면 돈이 벌리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운영 수익이라고 하죠. 이 가맹점이 돈 벌었을 때 본사도 돈 버는 시스템을 짜지 못하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장사가 잘 되면 나도 이거 해줘요라고 하면 어떻게 해줄까 이러면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구조를 좀 많이 고민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만 하면 프랜차이즈 본사는 잘만 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도 있어서 깊은 고민을 해보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가 이메일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에 문의해 주셔도 좋고요. 제가 이번에 또 책이 나왔습니다. 많은 내용 엑기스 쭉쭉 짜서 집어넣었으니까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